업무로서 고민하신 기업의 최고 책임자들이시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축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고생길이 열렸다고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갑니다. 또는 유출이 아니라 그 오남용 내지 부당이용에 해당하는 정보, 고객 정보를 잘 관리 못하는 그런 이슈가 발생해도 마찬가지겠죠. 그 옥시온 사례는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그 상고심에 아직도 계속됩니다. 보시면은 판결 번호가 2012, 14도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2008년에 야기된 사건이거든요. 2008년에 야기된 사건이 대법원에서 선고가 된 게 첫 번째 사건이 선고된 게 올해. 사실 후속 사정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옥션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옥션의 승소로 거의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재판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008년부터 올해 2015년이니까 7년이 걸립니다. 이 3심까지 가게 되는 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재판이 굉장히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 재판이 이렇게 오래 진행되게 되면 기업, 그리고 이제 집단소송으로 1심에서 14만 5천 명이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14만 5천 명한테 예를 들어 약 100만 원씩 성공되게 되면 1,400억이 넘죠. 그리고 후속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출 전체 건수 1,800만 명이고 이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했는데 사실 이 A사가 계속 법원에서 이기게 된 것도 청구가 계속 기각이 됐는데요. 여기 화면에 있듯이 법률상, 계약상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보호를 담당했던 분들이 굉장히 일을 잘했던 거죠. 만약에 여기서 제대로 못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정반대 결과가 나겠죠. 1인당 한 30만 원씩 10만 명한테 통보돼서 얼마나요? 그러면 300억을 물어주라고 할 거고 후속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사소송 제기시효는 사고 발생해놓고 3년이라는 제한이 있긴 합니다만 1심을 3년이나 끌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후속 소송이 많이 들어와서 진짜 몇백억 이상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이 한 줄 A사에라고 쓰고 A사의 CISO 팀은 정보보호 담당 팀은 법률상 계약상 취할 수 있는 기술적, 권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를 다 잘 취하였다라고 법원으로부터 선언을 받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게 이제 법적인 책임입니다. 법률은 여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소송에서 이기면 됩니다. 사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소송까지 안 가면 좋죠. 근데 아시다시피 법으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법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사고는 범죄입니다.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면 우리 전 세계에는 좀 법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 똑똑한 처벌 규정들이 많으니까요. 헌법에 살인죄가 있어도 살인이 발생하듯이 범죄를 막을 수는 없어요. 좀 줄일 수 있겠죠. 그럼 범죄가 발생했을 때 작년에 카드 3사처럼 PM, 개발사의 PM급 지금 맡겨놨더니 유출하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인 조치에서 무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법으로 보안을 규제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까 미국의 표준에서는 가장 마지막 미국은 아직 법령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마지막 규제 대응이라고 있듯이 일단 규제에 관해서 이렇게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회사 내 대기업이라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현업에서 감독기관의 규제를 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는 준법 수행 역할을 해야 되고 특별히 조직을 쓰지 않는 건 이건 뭐 법무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인데 어쨌든 정보보호와 관련한 문제는 CISO를 위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잘 정리해서 실제 규제를 준수한 기록을 잘 남기는 이런 그리고 법적 합성을 검증하는 상태가 24시간 주치 365일 잘 돌아가도록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 준수성을 달성하는 것은 사실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인 것이요. 법률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법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무효라면 여러분의 법률 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라고 충분히 설득을 할 테니까 가능한 것을 다 지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저는 CIS의 두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술을 다 이해하시면 클라우드 시스템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CISO님께 물어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표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정책과 지침 절차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뭐 제가 나름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현업 쪽에서 아까 전체 회사 내 정보보호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게 CISO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여간 현업은 현업, 또 정보보호 전담부서는 전담부서별로 잘 뭘 해야 되는지에서 역할, 아래말을 잘 구분하는 것. 일부 기업은 이걸 오너십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규에 딱 오너십은 어디에 있다 적혀 있어요. 뭐 출입 보안에 관한 오너십은 총무팀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너십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사규에 그런 정보보호에 대해서 그렇게 회사 내 조직에 잘 아래날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잘 되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보호 조직이 뭐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근데 전체 큰 회사의 일선의 구석구석 그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잘 운영을 하고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잘 구분된 것을 총무현업 보안준법 법무조직 간의 역할이 잘 발현돼야 되고 나눠져야 되고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돼야 되는데 사고 났을 때 책임까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봤던 또 어떤 회사는 사고 나고 사고가 발생은 뭐 했는데 사규를 잘 돼 있어요. 사규가 이렇게 역할이 되고 오너십이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규가 그렇게 돼 있었지 우리한테 언제 그렇게 교육 한번 시켰냐 이런 거 잘 몰랐다 이렇게 하면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정만 돼 있다고 뭐가 잘 될 리는 없죠. 법이 국회에서 만들어진다고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법 규범이 이렇게 내재화되고 현장에서 잘 운영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듯이 회사 내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 실무자들은 결국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으로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절차와 서식이 이러한 정책, 법에 따른 정책을 잘 반영하도록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령 중수관점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고시 중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거나 좀 지역적인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법에 규정된 것이고 그게 미흡하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적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민형사 책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좀 준수하셔야 되는 이런 그래서 세상단에 있는 법이 회사 내 업무 절차와 서식에까지 잘 반영이 돼서 이 서식만 잘 활용하면 이 절차만 잘 따르면 법이 준수되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분석도 좀 많이 하시고 실제 외부에 선험자들이 많고요. 큰 회사들 보안팀에 저는 이미 많은 사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잘 분석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대응 시나리오를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 대응 매뉴얼은 법적으로 또 의무화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IT가 준법을 수행하는 거, 이게 이제 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CISO가 하실 역할인데요. 사전 사후 대응에 대해서 잘 절차를 정해놓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는 절대 사고가 없어 라는 관점만 가지고 있고 철통 방어에만 신경을 쓰신다면 아무래도 사고 대응이 미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보셨던 판례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 후에 수습을 제대로 했고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을 가점 요소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책임의 범위를 줄이거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GX 칼텍스 판결이 대표적인데요. 사고가 났지만 얼른 경찰에 신고하고 회수를 하루 만에 했다. 그래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사후의 대처를 적절히 한 것도 굉장히 책임의 영향을 많이 감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도 중요하지만 사고 났을 때 위기 대응 시나리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정보보안을 해라. 이 회사가 고객과 약속한 계약의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입니다. 약관에 이런 우리가 정보보호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써있지 않아도 계약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라고 그거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행정법규에 규정된 것들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모니터링 의무는 법에 없지만 민사책임에서 인정됐다고 말씀드렸듯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성관주의적 관점에서 법원이 인정하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판례를 좀 유심히 보시고 판례에 어떤 것들을 의무로 인정했는지를 정책에 반영하시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또 우리는 이 법이 많다 보니 규제기관이 많아서 업권별로 다 규제기관이 있어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이제 의료기관의 건강 정보에 대해서 드디어 병원 외에 저장을 하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또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들에게는 이제 이런 정보보호에 당연한 규제기관으로 또 등장할 것이라서 그쪽 규제도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체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평소에는 오남용, 부당용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또 보안 강화를 통해서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점검해서 최적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수립해야 되는데 크게 이 두 가지 관점이거든요. 사업을 하면서 그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는지를 또 잘 봐줘야 되고 CPU가 분리되어 있으면 CPU의 역할일 건데요. 되게 대부분의 회사들은 CPU와 CIS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심지어 CIS가 다른 것도 경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개인정보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기에 추가를 시켰습니다. 개인정보는 또 엄격하죠, 우리가. 네. 전체 리스크입니다. 업종을 불문합니다. 요즘 오토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업종도 전부 온라인 서비스를 하실 뿐 아니라 오프라인 산업으로서도 엄청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고 특히 고객 정보 보호도 고객 정보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은 CEO 등에 대해서 징계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임원도 사퇴하시고 대표이사도 사용하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령 준수 관점에서 법원 체계를 특히 확립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서서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보안 설계를 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1단계에서 이것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하시면 좋죠. 하지만 여력이 없으시다면 일단 법 준수 관점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법령 준수에 실패한다면 법적 책임에 있어서 이기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ISO는 이렇게 법과 기술의 영역을 넘나들어야 되고 현업과 임원들 사이에서 또 이 사회 사이에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술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영진에게 동시통역을 해줘야 되는 동시통역사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 기술적 지식, 외에도 법률적 지식, 또 경영적 언어로 전달해야 되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법률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분이 회사 내에 있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겠어요? 저는 미래 CEO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ISO 여러분들에게 위기이자 기회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